오늘 이야기는 여군 최초의 투스타 장성의 사연입니다. 군 생활 내내 여군 최초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던 사령관. 어느 날 사령관은 직속 부하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하마터면 방아쇠를 당길 뻔한 사령관. 벌벌 떨던 소령은 충격적인 일을 털어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정현은 여군 최초의 투스타 장성으로 진급해 작전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취임 축하 화분과 카드가 가득했지만 유독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액자 속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여동생 이서윤과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잃은 후 19살 정연은 서윤을 혼자 키웠어요.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엄마처럼 아빠처럼 동생을 보살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간 이서윤을 응원했죠. 밤새 열이 나는 동생을 간호하며 시험 공부를 했던 날들, 입시 진로 상담까지 모두 언니 이정현의 몫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언니 같은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정현은 말리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겪은 군대라 걱정이 앞섰지만 응원해줬어요. 얼마 전 서윤의 임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받느라 수고했어. 임관 정말 축하해. 걱정도 되었지만 동생을 믿었어요. 씩씩하게 잘 해내리라 믿어. 항상 응원할게. 서윤은 2달 전 소위로 임관했고 작전사령부 소속 부대의 행정장교로 발령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이 여군 최초 투스타 장성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임 첫날 동생 서윤이 전화했습니다. 언니 축하해. 드디어 사령관이 됐네. 너무 자랑스러워. 정연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너는 어때? 부대 생활 적응은 잘 되고 있어? 응, 잘 지내고 있어. 부대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서윤의 목소리에서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정연은 조금 걱정됐지만 이제 임관했으니 적응하느라 어려움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곧 시간 내서 만나자. 언니 이정현 사령관과 통화를 마친 이서윤 소위는 땅이 꺼지듯 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실 서윤은 상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서윤에게 부대는 지옥 같았어요. 서윤과 동기인 최지민 소위는 부임 첫날 신임 장교 환영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박혜성 소령이 이서윤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서윤 소위, 러브샷 한번 하지. 신임 장교의 의무야. 이서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잔을 들자 박혜성은 갑자기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이렇게 예쁜 애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 부대 분위기가 확 밝아졌어. 수치심에 몸을 빼려 했지만 일반 병사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서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최지민 소위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침묵했지만 두 여군에게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박혜성 소령은 노골적인 성추행을 이어갔어요. 신임 장교 면담을 핑계로 둘만 있는 술자리를 만들어 옆으로 와서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서윤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죠. 이서윤이 손을 뿌리치고 저항해도 박혜성 소령은 계급을 앞세워 압박했어요. 군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융통성 좀 있어야지. 왜 이렇게 까칠해? 선배가 귀여워해 주는 건데. 서윤은 당당하게 저항하고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어요. 소문이라도 나면 가해자가 아닌 자신이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3차 가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사건들을 봤으니까요. 피해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자신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하루하루 악몽 같았습니다. 이정현 사령관은 집무실에서 훈련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현의 참모인 김현민 중령이 다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골치 아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대 내 성폭력 사건 제보입니다. 이 말을 듣던 이정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화를 내며 물었어요. 뭐라고? 성폭력?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김현민 중령은 익명 제보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임 여군 장교들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와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음. 부대 이름 이외의 제보 내용은 이것이 전부였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실명도 사건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정현은 잠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어요. 구체적인 내용 없는 제보라 우선 묻어둬야 할지 수사를 벌여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한 끝에 이정현은 결심했어요. 김나영 소령을 불러줘 우선 내사를 하도록 하지. 김나영 소령은 이정현 사령관으로부터 내사 지시를 받은 후 곧장 해당 부대로 향했습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의혹이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사건은 언제나 피해자가 쉽게 말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사령부에서 나온 김나영 소령입니다. 일상적인 부대 점검 차원에서 여러분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영은 해당 부대의 여군 장교들을 한 명씩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부대 내에 여군을 향한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나요? 모든 여군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문은 없습니다. 이서윤 소위와 면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부대 내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신가요?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에 관한 소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런 소문은 처음 들어요. 면담실을 나온 이서윤은 화장실로 급히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혜성 소령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말해봐야 너만 다쳐 누가 내 말을 믿겠어? 박혜성 소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윤은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서윤의 동기인 최지민 소위도 같은 답변이었어요. 그런 소문은 들은 적 없습니다. 면담을 마친 김나영 소령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령부로 돌아온 김나영은 이정현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령관님, 모든 여군 장교들과 면담을 마쳤습니다만 특별한 진술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사를 종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나영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이정현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았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금 더 지켜봐. 남자 상관이었다면 헛소문이니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이정현은 달랐어요. 증거는 없지만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군들의 침묵 뒤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어요. 김나영 소령의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나영은 정기검진차 군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알고 지내던 정현우 군의관과 마주쳤어요. 김나영은 정현우가 이야기를 나누다 최근 내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현우 군의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부대 최지민 소위가 성병 검사와 치료를 받았어요. 꽤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더군요. 김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사건을 해결할 단서가 분명했거든요. 김나영은 즉시 최지민 소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부대 밖 조용한 카페에서 최지민을 기다렸어요.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나요? 최지민 소위는 김나영 소령을 경계하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나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지민 소위, 병원 기록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줄 수 있나요? 최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병원 기록을 왜 보신 거죠? 대체 무엇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최지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방어적인 태도가 확연했어요. 진정해요. 최소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는 상황이라 알아보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도울 수 없어요. 최지민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지민 소위 같은 피해자 편이에요. 이정현 사령관이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해줘요. 김나영은 진심을 담아 최지민에게 부탁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데요. 그리고 부대장에게 제보했지만 흐지부지 넘겼습니다. 김나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정현 사령관님의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 대해 쉬쉬하며 은폐하는 사건이 많았잖아요. 이번엔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최지민 소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당직 중에 김도훈 병장이 찾아왔고 그가 갑자기 자신을 덮쳤다는 이야기였어요. 김도훈은 대대장급 장교의 아들이었고 박혜성 소령과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말하지 마. 말해봤자 너만 손해야. 내가 누군지 알잖아. 김도훈은 위계와 배경을 무기로 최지민을 협박했어요. 그 후로 최지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지민 소위는 다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동기인 이서윤 소위도 비슷한 일을 겪었을 거예요. 박혜성 소령이 서윤이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김나영 소령은 최지민 소위의 충격적인 진술을 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녹음기 앞에서 증언하는 최지민의 목소리는 때로 떨리고 때로는 흐느끼며 끊겼어요. 당직실에서 벌어진 김도훈 병장의 성폭행 그리고 이어진 협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말해봤자 너만 손해야. 박혜성 소령은 김도훈 병장의 아버지를 의식해 뒤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녹취를 마친 김나영은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지민의 진술에 따르면 박혜성 소령도 다른 여군 장교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 피해자가 이서윤 소위라는 사실도 기록했습니다.
이정현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나영이 보고서를 내밀자 평소처럼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페이지를 넘기던 이정현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서윤 소위의 이름이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박혜성 소령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정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어요.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새끼가 내 동생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김나영은 사령관의 동생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령관님, 이서윤 소위가 사령관님 동생이었습니까? 정현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당장 차 대기시켜. 내가 직접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김나영은 급히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사령관님. 이렇게 하시면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참으셔야 합니다. 정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동생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의 폭풍이 일었고 머릿속에서는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휘몰아쳤어요. 서윤이는 왜 말하지 않았지?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김나영의 계속된 설득에 정현은 심호흡을 여러 번 한 후에야 진정됐습니다. 군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내가 진두지휘할 거야. 낱낱이 사건을 파헤쳐서 이 새끼들 군복 벗겨버려. 그날 저녁 이정현은 조용히 이서윤의 숙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서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언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정현은 말없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서윤아, 모든 걸 알았어. 이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다 말해줘, 처음부터 끝까지.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임 장교 환영회에서 시작된 성추행, 반복된 사무실 호출과 부적절한 접촉, 계급을 이용한 협박까지. 말하는 동안 이서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현은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동생을 위로할 때였습니다. 언니로서 그저 동생을 품에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연루된 새끼들, 내가 끝까지 모든 걸 수사해서 확실하게 응징할 거야. 다음 날 이정현 사령관은 동생 서현의 부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부대장 조태성 대령은 갑작스러운 사령관 방문에 크게 당황했어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잔뜩 굳어있는 사령관의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이정현 사령관은 부대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차갑게 지시했죠. 부대장 박혜성 불러와. 조태성 대령은 평소 말투와 다른 사령관의 명령에 놀랐습니다. 정현은 부대장실에 박혜성 소령이 들어서자마자 분노를 폭발했어요. 박혜성, 너 이 새끼 부대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박혜성 소령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정현은 모든 걸 녹여버릴 것 같은 강렬한 눈빛으로 박혜성을 노려봤어요. 정현은 박혜성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몰라서 물어. 여군들에게 온갖 추태를 부리고 성추행해. 성폭력까지 저질러 놓고 내가 군인이야? 아니, 그 전에 내가 사람 새끼야? 박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이정현은 갑자기 박혜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혜성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조태성이 급히 말렸지만 이정현의 분노는 멈출 수 없었죠. 사령관님 진정하십시오. 정현은 조태성에게도 분노를 쏟았습니다. 너는 뭐 한 거야? 부대장이라면서 내 부하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눈 감고 있었어? 이정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봤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군복 벗길 거야. 그렇게들 알고 수사 방해하지 마. 알았어? 정현은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군 검찰에 공식 수사를 지시했어요. 사건은 급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서윤과 최지민은 용기를 내 공식 진술에 나섰고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군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김도훈 병장은 위계에 의한 강간 및 협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어요. 그의 아버지인 대대장급 장교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명백했죠. 박혜성 소령도 위계에 의한 간음, 지속적 성희롱, 피해자 회유 혐의로 전면 해임되고 구속됐습니다. 많은 여군에게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증언도 속속 나왔어요. 조태성 대령은 사건 축소, 진술 회유, 초동 조치 태만 혐의로 보직 해제되었습니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부대 이미지를 위해 조용히 넘어가자고 회유한 녹음도 공개되었어요. 정현은 수사 과정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모든 진행 상황을 김나영 소령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정현은 동생 이서윤을 조용히 돌봤습니다. 오늘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두 사람은 사령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괜찮아. 언니 상담도 잘 받고 있고 언니가 있으니까 이제 두려울 것 없어. 정현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에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도와줬을 텐데 미안해. 언니가 뭘 미안해해.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내가 더 살폈어야 했어. 서윤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용기가 생겼어. 정현은 동생의 조용히 안았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동생과 식사를 하고 때로는 상담사와의 면담을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조용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다녔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서윤이가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후회 안 해요? 내 일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났는데. 정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후회? 아니, 오히려 더 일찍 나서지 못한 걸 후회해. 군인이기 전에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서윤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정현은 동생의 회복을 지켜보며 자신도 치유되어 갔어요. 가족의 연대는 그 어떤 제도보다 강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후 이정현 사령관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로 했어요. 사령부 회의실에 군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했어요. 군 인권단체, 성폭력 상담 전문가, 법률 자문위원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군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외부 상담 시스템과 제보 창구 익명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현의 개혁안은 파격적이었어요. 성범죄 군사법원 판결을 공개하고 군대 내 인권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초기에는 군 기강이 흔들린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사령관님, 이런 외부 개입이 군 조직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형 선고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었어요. 비슷한 피해를 겪었던 병사들과 여군들의 소원 수리가 폭증했습니다. 익명으로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죠. 우리 부대부터 시작해서 전군으로 확대할 겁니다.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정현의 결단력 덕분에 시스템이 하나둘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상담사들이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했고 익명신고 앱도 개발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이정현의 개혁은 군 전체로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군 검찰의 인식과 수사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서윤 소위는 새로운 부대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최지민 소위도 남은 복무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김나영 소령은 이번 사건 해결의 공로로 공식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서윤은 새 부대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물론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전문적인 상담과 언니의 지지 덕분에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에 이정현은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이 겪었던 고통은 이제 군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